범주가 좀 이상해. 그 좋은 남편을 보내고도 모임에 꼬박꼬박 나왔는데 무슨 일이 있나? 네 머릿결은 봄바람결 같아. 결코 멈추지 않는. 도대체 엄마는 어딜 그렇게 다녀? 애인이라도 생긴 거야? 차라리 떳떳하게 결혼을 해. 조촐한 결혼식도 올리고. 옛날 같으면 너희들은 쇠구랑 찬다. 야, 정승진, 넌 뭐냐? 숨은 시간. 박명희. 천상에서 다시 만나면, 그대를 다시 만나면 세상에서 못다 했던 그 사랑을 영원히 함께 할래요. 언젠가부터 나는 그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다. 남편 가고 3년째다. 범주야, 특종 뉴스. 이번에 경제장관에 임용된 정승진이 우리 유치원 동창이야. 몰라? 눈이 펑펑 내리던 날 명혜가 전화를 했다. 나는 그녀가 여중 고 동창인 줄만 알았지 유치원 동창인 줄 전혀 몰랐다. 나는 유치원을 6개월밖에 다니지 않아 그 시절이 기억에 거의 없다. 그러다 퍼뜩 떠오르는 사진 한 장이 있다. A10 크기로 나는 분홍색 뉴통 한복을 입었고 남자아이는 검정색 턱시도를 입었다. 유치원 김순희 선생님의 결혼식 때 들러리 섰던 것이다. 그 사진은 친정어머니도 못 찾았다. 명희에게 연락이 왔다. 정승진이 나를 만나고 싶단다. 넌 나의 신부, 내 짝꿍. 그 사람은 그 사진을 내놓았다. 그의 어머니의 앨범에서 잠자고 있던 사진이 반세기 만에 빛을 본 것이다. 그와 만날 때 마주보는 두 눈 사이에서 금세 불꽃이 튀었다. 이후로 나는 그 사람을 집에서 기다리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오래된 친구들 모임, 학부형 모임에도 회비만 송금하고 일절 참석하지 않았다. 오직 그 사람의 전화를 기다리는 일에 온 촉각을 세웠다. 범주가 좀 이상해. 그 좋은 남편을 보내고도 모임에 꼬박꼬박 나왔는데 무슨 일이 있나? 전화도 안 받고 카카오톡방에서도 나가고 메시지는 아예 열어보지도 않고 세상과 단절하려는 애 같아. 명예를 통해 들은 동창들 말이다. 맞는 말이다. 내 모든 행동이나 사고 같은 것들은 오로지 그 사람과 얽혀진 것뿐이다. 다른 사람들이 내 삶에 무슨 상관이냐. 나는 매일 일기처럼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 그러나 붙이지는 않는다. 그 사람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매일 하얀 침대 커버를 바꾸고 향수를 뿌리고 장미꽃을 준비한다. 그에게 하고 싶은 말, 알고 싶은 지식 등을 스티커에 메모해 둔다. 나는 호기심이 많다. 내가 없을 때 전화 올까 봐. 요즘은 슈퍼마켓도 시장도 모두 배달이나 쿠팡으로 해결한다. 자연스럽게 외출 횟수도 줄어들었다. 그 사람을 기다리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심지어 그림도 그리지 못한다. 전화벨 소리가 묻힐까 봐 드라이어도 청소기도 사용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전화가 오면 곧장 끊어버린다. 그 사람은 지금은 찾기 어려운 공중전화기를 늘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일주일에 1번 또는 2번 퇴근 시간에 아니면 근무 중에 불쑥 나 집에 가, 지금. 아, 지금이라는 단어가 내 심장을 얼마나 설레게 하는가. 정신이 번쩍 뜨인다. 그 사람을 기다리며 넋을 잃고 있던 나는
그의 짧은 말 한마디에 나는 갑자기 피어난다. 나는 그의 휴대폰 전화를 모른다. 물론 그도 내 번호를 모른다. 침대 시트를 갈고 향수를 뿌린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가 좋아하는 튤립을 배달시킨다. 그리고 화장을 한다. 평소 안 하던 아이브러시까지 써서 눈 화장을 하고 볼터치를 하면 화장은 끝. 집 앞 미장원에 가서 머리 손질을 하고 마트에 가서 한우, 장어, 전복, 상추 등을 사서 부산하게 요리한다. 오는 동안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나 조바심이 난다. 창 아래만 바라보다가 그 사람의 낡은 볼보가 멈추는 소리가 나면 그때야 마음이 놓인다. 그 사람이 주변도 살피지 않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 나는 아파트 현관문을 맨발로 나가 활짝 열어둔다. 네 요리 솜씨가 셰프급이야. 완두콩에 귀리를 넣은 쌀밥과 장어, 버터에 대파를 듬뿍 넣은 전복구이를 먹으며 그 사람은 꼭 한마디 한다. 나는 내가 하는 행동에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요즘 나의 의지나 행동은 몽땅 그와 관련되어 있다. 하나뿐인 딸은 대학원에 유학 중이다. 남편은 나와 딸이 먹고 살 만큼 충분히 남겨주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고 멀리 북한산을 조망할 수 있는 아파트도 있다. 도대체 얼마나 그와의 관계가 계속될 수 있을까 헤아려 본다. 어느 날 전화가 끊기면 우리 만남은 끝이다. 오다 가다 만난 사람들처럼. 물론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면 알 수 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아니, 그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시간을 살아갈 뿐이다. 나는 내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화가의 일도 접었다. 나는 어깨가 드러나는 연 하늘빛 원피스를 입고 있다. 그 위에 빨간색 에이프런을 걸치고 맨발 차림이다. 그는 내 볼을 살짝, 아주 살짝 꼬집는다. 넌 언제 봐도 귀여워. 꼭 깨물어주고 싶어, 우리 꼬맹이. 그리고 튤립꽃 아래서 우리는 사랑을 나눈다. 그가 벽시계를 힐끗 보는 순간 나는 얼음이 된다. 그렇지. 그 사람은 아내가 있고 대학에 다니는 아들이 있다고 했다. 그것도 둘씩이나. 나는 묻지 않았지만 명예를 통해 안 것뿐이다. 그가 속옷을 주섬주섬 입고 떠날 준비를 할 때 나는 멍 때리고 있다. 넥타이를 메고 그가 간다. 나는 남편의 넥타이를 날 매주었다. 기억도 어렴풋하지만 잠시 남편 생각을 한다. 눈물이 났다. 아주 조금. 나는 남편에게 미안함을 느끼지 않는다. 누가 저더러 그렇게 빨리 가랬나? 나는 그를 현관 밖까지 배웅하지 못한다. 그 남자와 보낸 한낮의 뜨거운 순간이 짜릿하다. 그 순간은 기껏 2시간. 밥을 먹고 사랑을 나누고 멜론 한 입, 진한 에스프레소 한 잔 마시면 그 사람은 일어나 내 볼을 꼬집고 가볍게 입을 맞추고 나간다. 그가 떠나고 난 자리는 어수선하다. 나는 설거지도 할 수 없다. 와인잔, 방바닥에 놓인 널브러진 속옷들, 겉옷들을 그대로 두고 나는 침대에 기어들어가 새우처럼 웅크린다. 그가 내 몸속에 남겨준 정액을 더 품고 싶어 나는 씻지도 못한다. 그는 지금쯤 사무실에 가서 직원들과 능청스럽게 업무를 보고 있을 것이다. 저녁에 집에 가서 설마 또 정액을 내뿜지는 못하겠지. 그 사람과 사랑을 할 때는 늘 새롭다. 또한 쾌락이 더해져서
그의 몸이 생각날 때마다 온몸이 저릿저릿했다. 그 사람이 신경이라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하던 애무를 기억하며 내 몸을 핥는 그의 혀의 감촉을 느끼며 육체적 강렬함에 나는 또 오르가슴을 느낀다. 남편과 접촉할 때는 몰랐던 감정이다. 할 일 없이 나의 기다림은 계속된다. 그것은 그리움이고 기대이고 희망이다. 기다릴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 행복하다. 아니, 서럽다. 견딜 수 없을 만큼. 기다림으로 지새는 이 밤, 까만 침묵은 애달프다. 난파선에서 표류하는 느낌이다. 발가락이 발기발기 찢어지는 느낌. 어떻게 보면 기다림은 욕망이기도 하다. 결국 인생이란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 뜰 때까지 기다림의 연속이다. 어머니의 젖을 기다리는 것부터. 기다림은 아름답고 슬프다. 그것은 부조리다. 희망과 절망, 권태와 희열이 있고 어둡고 답답한 환멸이 있다. 계속 잠을 못 자고 뒤척이다가 여명이 밝아온다. 두터운 커튼을 뚫고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사랑을 생각한다. 사랑을 할 때마다 나는 우리 관계에 무언가 보태진다는 느낌이 들었다. 또한 우리는 욕망에 우리들이 점점 옥죄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런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 정성을 다해 머리를 쥐어짜도 그림이 떠오르지 않는다. 이 열정이 다하면 나는 저 세상으로 떠나도 괜찮겠다. 진실로. 그 사람을 안 이후로 클래식 음악을 더 이상 듣지 않는다. 남편과는 브람스나 베토벤, 차이콥스키, 브루흐 등 바이올린 곡을 주로 들었다. 남편이 가고 나서는 천상재회를 읊조렸는데 그 사람을 알고 나서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찔레꽃 등 멜로디가 마음에 온다. 대중가요는 감성적인 곡조와 특히 가사가 마음을 흔들었다. 봄은 노란 개나리 같은 옷을 입고 돌아왔다. 또한 새앙쥐 같은 산수유꽃들이 선보이기 시작했다. 사람은 계속 이름을 부르다 보면 이름 석자가 꼭 그와 같다. 예컨대 정승진은 꼭 그 사람 같고 유범주 하고 부르면 그녀가 꼭 나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신문에 자주 오르내리고 명성은 더 커졌다. 그와 함께 그 사람은 더 바빠졌고 나를 찾는 기회도 줄었다. 어떨 때는 그 사람은 일을 마치고 밤이 늦어서야 허겁지겁 와서 몸을 나누고 돌아갔다. 30분, 40분, 그 사람이 차 한 잔도 마시지 못하고 돌아가는 날이 늘어갔다. 나는 계속 불면증에 시달렸고 수면제조차 듣지 않았다. 내과 의사는 나이 들어 치매에 붙잡힐까 우려했지만 정신과 의사는 병신 같은 놈, 약이라도 먹고 잘 자야 치매가 안 오죠, 화가 선생님. 그 사람의 전화만 기다리고 있는 내 자신이 비참해서 차라리 내가 먼저 그 사람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슬며시 들었다. 그러다 그 사람과 헤어지는 일이 더 힘들 거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나는 그 사람의 완벽한 포로였다. 즐거운 포로. 우리가 헤어지는 날은 내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의지일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이 나하고 함께 있지 않은 주말, 그 사람은 주말에 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단 한 번도. 청계산을 아들과 함께 오르고 있을까? 아내와 영화를 보겠지. 마침내 나도 주말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계획은 그럴싸했다.
신사임당이 살던 강릉 오죽헌을 가기로 했다. 사임당에 생가라는 곳도 둘러보았지만 남는 것은 허무뿐. 선교장에 가볼까? 경포대 앞바다에 가볼까? 테라로사에서 소나무와 바다를 보며 에스프레소를 마실까? 결국 그대로 차를 몰았다. 혼자 하는 드라이브는 공허하고 밍밍했다. 딸아이가 방학이라 뉴욕서 돌아왔어. 모처럼 그 사람에게 전화가 왔는데 나는 그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미안했다. 딸 때문에 그 사람을 방학 3달 동안이나 못 볼까 봐 겁났다. 머릿속으로는 딸을 유럽 여행에 보낼까 헤아리고 있는데 그가 한밤중에 전화를 한다. 지하철 강남역 4번 출구 강남 CGV 앞에서. 나는 화장도 못하고 허겁지겁 모범 택시를 부른다. 밤을 밝히는 불빛들이 휘황한데 정말 그 사람의 낡은 볼보가 길가에 보인다. 나는 간첩 접선하듯 잽싸게 그의 차에 올라탄다. 하늘색 무늬가 있는 블라우스 차림의 그는 또 다른 낭만을 품고 있다. 그는 차를 몰고 밤을 가르며 남한강을 빠르게 달리더니 강물이 소용돌이치는 물가에 차를 세운다. 넝쿨장미가 흐드러지게 피어 꽃잎이 강 위로 떨어진다. 그는 무인텔로 서슴없이 차를 몰고 가 강가에 방을 잡는다. 무인텔 상호가 재밌다. 자자. 생전 처음 모텔이라는 곳에 들어온 나는 어리둥절하다. 가벼운 현기증이 난다. 처음이긴 그도 마찬가지인 듯 했으나 애써 평온한 척했다. 마스크가 때론 편리하기도 하다. 그도 나도. 사랑을 나누고 나누며 그는 내 머릿결에 볼을 댄다. 네 머릿결은 봄바람결 같아. 결코 멈추지 않는. 그는 갈 생각 안 하고 침대에 벌렁 드러눕는다. 그러고는 담배를 꺼내문다. 잠시 캑캑거리더니 곧 괜찮아진다. 담배 안 피우는 거 아니었어? 못 피웠지. 지금이라도 남 하는 일 다 해보려고. 한 대 줄까? 나는 수면제를 먹어야 잠들 수 있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도 조금은 괴로운 건가? 나는 안심이 된다. 오늘 자고 가자. 여기 간판 못 봤어? 자고 가래잖아. 그래도 돼? 내 맘이야. 나는 딸이 집에서 기다린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에게도 핑계가 있을 것이다. 친구 어머니 상가에서 밤샘을 한다든지 급한 출장 중이라든지. 나도 화장실에 가서 딸에게 전화해서 혼자가 된 친구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둘러댄다. 나는 시계를 풀어 핸드백에 넣는다. 그 사람 몰래. 그는 시계를 찬 채 쉽게도 잠든다. 무거운 별 하나가 떨어진다. 그 사람이 잠들어버린 밤은 모질다. 아침에 그냥 갈게. 넌 깨지 말고 느긋하게 늦잠 자. 나는 그의 품 안에서 잠을 이룰 수 없다. 아참, 수면제가 없지. 나는 하얀 발목을 세우고 앉아 그 사람 자는 모습을 보며 밤을 하얗게 세운다. 그는 눈 뜨자마자 시계를 보며 서둘러 옷을 챙겨 입는다. 카키색 슈트에 크림색 드레스 셔츠에 커프스 버튼까지 채운다. 나는 자는지 안다. 그는 서둘러 방을 나간다. 뒤도 안 돌아보고, 물론 내 쪽도 안 보고. 그가 나와 같이 마지막 밤을 보내자는 것은 아니었을까. 퍼뜩 그 생각이 스친다. 그래,
웃으며 너를 보내주자. 괜찮아. 아니, 괜찮지 않다, 유범주. 바람이 쉬어갈 저 강에 겨울이 내릴 때까지, 그때까지만 우리 함께 있자. 그거면 된다. 창밖 너머 별들이 서럽게 반짝인다. 그가 떠난 뒤 나는 방 안을 바라만 보고 있다. 하얀 침대 시트는 헝클어지고 담배꽁초 4-5개가 반도 못 태운 채 잿더리 안에 비틀거리고 뒤뚱거리고 꼿꼿이 서 있기도 하고 아예 누워버린 친구도 있다. 강 너머 뿌윰한 여명이 찾아온다. 엄마, 저 사람 멋있지? 정승진 장관이래. 우리나라 정치인이 저렇게 멋있어도 되는 거야? 나는 뜨끔하다. 응, 우리 유치원 동창이야. 와우, 그래? 한번 만나보자.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만나? 전번도 모르는데. 정말 모른다. 퇴촌 자유시대로 7시까지. 나는 두말 없이 간다. 내비는 곧 나를 그곳에 데려다 준다. 그 사람의 낡은 볼보는 이미 와 있었다. 그 사람은 벌써 소굿바람으로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붉은 그의 목선이 섹시하다. 나는 그의 목에 키스를 퍼붓는다. 서둘러 사랑을 나눈다. 자고 가자. 이번에는 딸에게 뭐라고 둘러대지. 고민이다. 그러나 나는 기꺼이 그 사람의 품에 안긴다. 목화 솜털처럼 아늑하다. 도대체 엄마는 어딜 그렇게 다녀? 애인이라도 생긴 거야? 그치? 맞지? 외박이 잦아지자 딸이 다그친다. 유럽 여행은 어떻게 된 거야? 돈까지 받아가고. 유정이가 못 간다고 해서 환불받았다고 엄마한테 말했잖아. 기억에 없다. 엄만 정신을 어디 전당포에 맡겨놨수? 차라리 떳떳하게 결혼을 해. 조촐한 결혼식도 올리고. 내 친구가 결혼식장 끝내주는 곳 알아놨어. 성북동에. 우리 사이의 시간은 별 의미가 없다. 그 사람이 불러내면 나는 순한 강아지 마냥 다소곳이 따른다. 우리들의 열정의 근원을 나는 모른다. 그림 그리는 내 직업에서 올 수도 있다. 설명되어지지 않는. 그것은 내 앞에 놓인 시간과 자유로부터 비롯된 것이리라. 그 사람의 외모는 백석을 닮았다. 나타샤를 사랑했던. 그가 북으로 간 뒤 나타샤가 살던 집은 절이 되었다. 나는 남편이 떠난 뒤 가끔 절에 찾아가곤 했다. 봄에 꾀꼬리가 울었다. 꾀꼴. 나는 그 소리를 그대로 화답했다. 꾀꼴. 세상에, 새는 또다시 나에게 대답했다. 여름, 산사에 녹음이 짙어졌다. 나는 극락전에 계신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절했다. 남편이 극락정토에 가게 해달라고.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그렇게 108배를 하고 나면 남편이 정말 극락에서 나와 딸을 굽어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남편의 영정을 지장전에 모셨다. 그 사람은 내가 백석을 닮았다고 하면 무척 좋아했다. 그럴 때 그는 해맑은 소년 같았다. 호화로운 백화점에 진열된 셔츠나 머플러를 보면 그 사람에게 선물해주고 싶었다. 대신 나는 먹을 것을 준비했다. 모텔 옆에서 먹을거리가 많지만 우리는 같이 식당에 갈 수 없어 배달 음식을 먹었다. 오늘은 도시락을 준비한다. 갈비를 굽고 더덕을 무친다. 보리굴비도 마련한다. 시금치, 고사리 등을 싸고 김치, 고들빼기, 총각물을 넣으면 끝.
그 사람은 행복하게 먹는다. 그의 입에 밥 들어가는 모습이 내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큼 뿌듯하다. 너에게 오려고 미친 듯이 차를 달렸어. 고물 자동차가 어찌나 툴툴대던지. 이 풍진 세상. 나는 밤마다 살에 두었다. 불현듯 캔버스 12호를 앞에 놓고 테레핀을 진하게 풀어 블랙으로 까맣게 칠했다. 자화상을 그리기 시작했다. 내 머리는 완벽하게 해체되었다. 까마귀가 나는 보리밭에서 고흐의 영혼이 미치게 요동친다. 불안한 영혼을 가진 화가들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고통을 잠재우기 위해 그린다고 한다. 고흐는 약 2년 동안 무려 22점의 자화상을 그렸다. 그의 우여곡절 많은 생애가 곧 예술이 되었다. 그의 작품 하나하나에 스민 그의 열망과 고뇌와 광기가 그대로 나에게 전해져 왔다. 나는 스스로의 고통을 향해 권총에 방아쇠를 당기고 피 흘리던 고흐의 심장에 황홀한 키스를 보냈다. 여름이 깊어가고 나의 기다림은 더욱 목말라간다. 여름 더위가 한풀 더 꺾였다. 그래도 젊은이들은 여름 옷들로 활기차고 청담동 노천 카페는 젊은 청춘들이 가득하다. 나는 마음속으로 침을 질질 흘리며 그들을 본다.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향한 나의 열정이다. 그 사람의 모습이 텔레비전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람은 문 여성들의 숭배를 받고 있다. 내가 과연 그 사람 곁에 있어도 될 만한 자격이 있기나 한 것일까? 그 사람의 목소리는 중저음으로 듣기에 기분 좋다.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순간만이 나는 그에게 고와 보이는 것은 아닐까? 나는 모든 것이 그 사람에 비해 부족하다. 야, 정승진, 넌 뭐냐? 유범주가 뭐가 부족해? 혼자 소리치다가 또 운다. 가까운 장래에 그 사람은 떠날 것이다. 나는 매일 강박관념에 시달린다. 나는 고통스럽게 그 사람과의 쾌락을 즐긴다. 그 사람이 우리 관계를 끝내기를 원하는 날이 온다면 나는 기꺼이 그를 놓아주리라. 그 사람의 기억 속에 언젠가 나는 희미한 옛사람의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그의 삶이다. 좀 비참하다. 예술관에 가니 남자들의 나체상이 눈에 들어온다. 나체상은 그 사람의 긴 목선과 어깨선, 배와 허리에서 다리로 이어지는 곡선이 생각난다. 심한 갈증이 온다. 남자의 육체가 아름다운 것을 새삼 깨닫는다. 자유로 H 호텔에서 나는 두말 없이 음식을 준비하고 젊은 아이들이나 입을 연보라색 잠옷을 챙긴 보스톤백을 새로 산 포르쉐에 넣고 자유로를 달린다. 기분 좋다. 차의 지붕을 환히 열어두고 짙은 선글라스를 쓰면 아무도 나를 알아보질 못한다. 오직 그 사람만 나를 알아볼 것이다. 그 사람에게 연락이 없는 날은 수면제도 듣지 않았다. 의식은 차가운 물처럼 명료한데 온몸이 견딜 수 없이 아팠다. 차라리 소리 없는 총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하루는 무당을 찾아갔다. 중년의 무당이 내 얼굴을 보자마자 남자가 있구나. 쌍판떼기가 그만하니 어느 남정네가 그냥 두겠어. 가만, 유부남이네. 이름도 꽤 있네. 돈은 없어. 무당이 혀를 차며 내뱉은 침이 내게 될 기세다. 다행히 나는 마스크 차림이다. 쉽게 너를 놓아주지도 않는다. 너도 떨어지지 않을 거고. 어쩐다냐. 그 사람이
언제 떠날까요? 마음에 없는 소리 마라. 그러나 이런 관계가 끝이 없을 수 없지. 옛날 같으면 너희들은 쇠구랑 찬다. 지금은 간통죄가 없어졌으니 세상 좋아져서 사내놈 계집년들이 안심하고 날뛰지. 나는 그 사람과 나란히 쇠고랑 차는 꿈을 꾼다. 곧 그 사람은 내 사람이 될 것이다. 완벽한. 생각만으로 황홀하다. 밤에 누우면 그 사람의 눈동자, 백석같이 풍성하게 그의 이마에 물결치는 머리칼, 송충이 같은 눈. 그래서 더 매달리고 싶은. 나는 천천히 그와 자위를 한다. 그 사람이 내 배 위에 있는 환각이 든다. 그런 날은 수면제 없이도 쉽게 잠든다. 날이 밝아도 나는 자리에 그대로 누워있다. 딸이 시리얼과 계란 프라이를 먹으라고 했지만 나는 식욕이 없다. 내 앞에 버티고 있는 시간도 아무 의미가 없다.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다. 결국 나는 명혜를 찾아간다. 정승진 만나러 가자. 넌 알지? 그럼 넌 몰라? 전화번호 알려줄게. 네가 해봐. 네가 밥 살 거야? 나는 결국 명희에게만 등심 스테이크를 사주고 헤어졌다. 용평에 친구 아파트가 있는데 우리는 거침없이 용평으로 간다. 전망 좋은 아파트 11층에서 우리는 별 아래서 애무를 하고 사랑을 나눈다. 그의 품이 새털처럼 포근하다. 꿈에 어머니가 보인다. 전에 없던 일이다. 흰 옷을 입은 어머니는 울고 있다. 무슨 의미일까? 어머니의 눈물은. 주말이면 나는 수선스러워진다. 청소를 하고 세탁기를 돌리고 다림질하고. 내일 파출부 오는데 엄마가 웬일? 나는 지쳐서 오는 피로감을 즐긴다. 어쩌면 내일 그 사람에게 연락이 올 거다. 이번에는 어디서 만나자고 할까? 두물머리 같은 곳이면 좋겠다. 그 물가에서 진한 사랑이 하고 싶다. 푸른 하늘, 맑은 물 위에서. 상대가 누구라도 좋겠다. 무료한 날들이 계속되었다. 그 사람은 아마도 나를 잊은 것 같다. 블랙 캔버스는 아직도 그대로다. 다시 자화상을 그려볼까? 이번에는 역삼각형 모양으로 거꾸로 누워서 그 사람을 기다리는 나. 잘 그려질 것 같다. 그 옆에 붉은 강도 흐르게 하고 핑크빛 담요도 그리자. 한 줄기 노란 햇살 한 줄기도 그려 넣어질까? 안 될 것 같다. 차라리 검은 캔버스를 그대로 두더라도. 그 사람의 프로필은 어떻게 그릴까? 완성되면 장관실로 보낼까? 그 사람의 집으로 보낼까? 생각하니 가관이다. 제목은 열정 18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그릴까? 나는 그 나라에 가본 적도 없는데. 사진을 보고 그리면 된다. 소설도 꼭 경험해야만 쓰는 건 아니니까. 푸틴 더하기, 스탈린 더하기, 히틀러 더하기, 무솔리니 더하기, 김일성, 이퀄, 괴물. 나는 혼자 히히거리며 웃는다. 가을이 짙어가는 날, 여기 두물머리 산당 모텔. 마침내 그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다. 몽롱한 의식 속에서 나는 화들짝 깨어난다. 정말 두물머리다. 나의 기막힌 상상력에 스스로 놀란다. 이쯤 되면 미아리에 돗자리를 깔아도 밥은 굶지 않겠다.
두물머리에 가기 전에 짙은 화장을 하고 새로 산 붉은빛 얇고 긴 쇼를 휘어 목에 감는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내 알몸에 쇼를 휘감고 사랑을 즐긴다. 달빛이 훔쳐보고 있다. 그 사람은 이미 술이 거나하게 취해 있었다. 그러고 어떻게 운전을 했을까? 택시를 타고 왔다고 했다. 내 포르쉐를 그 사람의 낡은 볼보와 바꾸고 싶어 안달났지만 그가 들어줄 리 없다. 그 사람이 헝클어진 옷을 챙겨 입는 것을 보며 나는 자고 가겠다고 했다. 밤 운전은 힘들어. 아양 떠는 나를 그 사람은 다시 끌어안는다. 내 귀여운 똥강아지.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사람을 종합청사에서 택시비 기본 요금이 나올 만큼의 거리에서 내려준다. 그동안에도 그 사람은 운전하는 나를 붉은 신호등이 나오면 뜨겁게 껴안고 애무한다. 어느새 그 사람의 손은 나의 은밀한 곳을 주물럭거린다. 에이, 나쁜 손! 푸른 신호등이 들어오면 그는 시치미를 떼고 점잖은 신사가 된다. 그 사람과 헤어져 돌아오는 새벽, 딸이 아파트 길목에 버티고 서 있었다. 고양이 눈을 하고 앙큼한 것. 내 속에서 나온 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엄마, 그 새끼 만나고 오는 거지? 엄마가 외박할 때마다 엄마는 쓰지 않는 크리드 향수 냄새가 났어. 신문에서 그 새끼가 인터뷰할 때 크리드 향수를 쓴다고 하더라고. 지가 무슨 연예인이라고 장관식이나 되는 인간이 향수는 무슨 개자식. 그 사람은 어느새 딸에게 개 자식이 되어버렸다. 딸이 우리 사이를 알아버렸어요. 딸이 미국으로 돌아가도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연락이 없다. 집 전화기는 오늘도 조용하다. 주말이면 나는 집안 청소나 세탁 등 일상에 매달렸다. 오후가 되면 나는 지치고 힘들어 드러눕는다. 그 사람이 오지 않는 몇 달 후 나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영화 헤어질 결심을 받고 한 가수를 좋아하며 일상을 보냈다. 삶은 아름다웠다. 아니, 더할 수 없이 더러웠다. 내 마음은 발기발기 찢어진 걸레 같다.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설렌다. 예전의 기다림이나 벨소리, 나의 고통을 나타내는 그림은 잘 되어가고 있다. 삶은 그대로 계속된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그 사람의 삶과는 무관하다. 더 이상 그의 음성, 나는 그와의 대화를 녹음한 적이 없었다. 나는 그리운 그 사람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그 사람의 잘난 얼굴을 만질 수도 없다. 그 사람은 실제보다 먼 곳에, 아주 먼 곳에 있다. 나는 슬픔을 잊기 위해 가진 방법을 다 써보았다. 명예를 동원하게 됐다. 그래도 그 사람을 만날 수 없다. 그 사람과 같이 했던 그 숲, 그 향기, 그 방에서 우릴 감싸던 열정의 그림자는 여전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름다운 이 세상의 주인공처럼 맑고 검은 그 사람의 눈동자처럼 그 숲이, 강이, 그의 숨결이 매일 그리울 것이다. 다시 오지 않을 그 사람이지만 남한강의 물결 따라 바람 따라 다시 만날 줄 누가 알겠는가. 그동안에 흘렸던 눈물도 다 잊고 시간을 건너 그 사람 곁에 내가 머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눈빛, 머리칼, 잘난 얼굴, 목선, 가슴에서 흘러내리는 허리선, 그 아래 서해부를 생각하며 나는 또 자회를 시작한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났던 날, 오늘같이 눈이 하얗게 오셨다.
빨간 우체통이 보인다. 우체통을 보면 나는 편지를 보내고 싶다. 내가 그린 열정 18을 사진 찍어 엽서로 보낸다. 그 사람은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장관 경질 소식이 뉴스에 나온다. 정권이 바뀐 것이다. 그 사람은 영원히 엽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명예를 통해 연락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녀에게까지 내 부적절한 관계 소식을 알리고 싶지는 않다. 또 다른 새해는 약속도 하지 않고 찾아왔다. 360날 새로운 햇님과 달림을 공짜로 받을 차례다. 그 위에 좋지만은 않은 것을 선물 받을 것이다. 나이. 결코 반갑지 않은 선물이다. 볼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오늘도 겨울 인사를 보낸다.